요즘에 틱톡이나 릴스, 유튜브 쇼츠 같은 곳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가 있죠. 바로 노아주다님의 힙합보단 사랑, 사랑보단 돈인데요. 전 사실 이 노래 나오자마자 들었거든요. 쇼미더머니라는 그 힙합 경영 프로그램에서 유쾌한 이미지로 나와서 행적을 간간히 찾아봤어요. 처음 나왔을 때는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올해 갑자기 틱톡에서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. 엄청 떴거든요. 멜론 10위까지 올라갔어요. 이 정도면 완전 대박난 거죠.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냐? 그건 좀 아니래요. 정산 문제가 좀 생겼대요. 그 대표 중에 한 명이 잠적을 해서 그래서 연락이 끊긴 바람에 회사가 해체되면서 계약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.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잖아요.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오늘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인 노아주다님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. 이분이 베이식이라는 래퍼가 설립한 그 레이블에 2022년에 들어갔어요. 베이식은 그 쇼미더머니 4라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했으니까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, 그 베이식이 노아주다를 발굴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힙합보다 사랑, 사랑보단 돈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해요. 그러고 바로 계약이 끝났어요. 아까 그 말했던 대표의 잠적 사건으로. 지금까지 요약해보면 역주행을 한 노래로 정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장이 밤수를 타서 계약 파기로 인해서 나가면서 정산을 못 받게 된 거죠. 근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어떤 정산을 못 받게 됐는지, 그 정산을 베이식이 무조건 챙겨주는 게 맞았나,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일단 누군가 욕하기 전에 이거 한번 꼭 제대로 살펴봐야 되잖아요. 본인 얘기를 먼저 들어볼게요. 노아주다님이 뷰티풀 너드라는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. 인터뷰가 멜론 차트 10위면 엄청난 수익일 것 같은데 얼마 벌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아주다님이 인접권을 전 대표님이 갖고 있어서 음원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뷰티풀 너드 측에서 대신 엄청 화를 내거든요. 그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서 멜론 차트 10위에 들었는데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르기까지 한 그 아티스트가 돈을 얼마 못 벌었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. 무슨 상황일까요? 좀 충격적이긴 하죠. 레이블의 본인 피셜로 데일리 감상자가 11에서 12만 명이라고 해요.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. 스트리밍 1회당 7원이라고 하니까 계산해보면은 월 2,400에서 4,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. 어마어마하죠. 근데 좀 다를 수도 있어요, 실제는. 연으로는 이제 몇억 단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. 사실 여기서 멜론이랑 소속사가 가져가는 거 빼고 정산을 받겠죠. 그럼 정상적으로 받으면은 원래 얼마나 받아야 되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. 일단 여기서 제대로 정산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전에 노아주다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걸 정산받아야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은 작사 작곡에 참여했으니까 저작권료는 들어올 수 있겠죠. 근데 진짜 핵심은 제대로 된 정상금이라고 할 만한 거는 대부분 인접권에서 나와요. 인접권 정산에서.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? 저작권은 알겠는데 인접권은 뭔데? 인접권이 뭐길래 작사 작곡 다 참여하고 노래도 자기가 불렀는데 왜 돈을 못 받는데? 인접권은 곡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곡을 실제로 유통 가능한 그런 음원으로 만든 주체의 권리거든요. 그러니까 돈을 대고 기획이랑 제작, 홍보, 유통을 한 그 주체를 위한 권리라는 거죠. 노아주다의 경우 작사랑 작곡을 했으니까 저작권자 오케이, 노래를 했으니까 실현자 오케이. 근데 음반 제작이나 기획 아니면 뭐 홍보 유통 이런 거는 기획사가 전담을 아마 했을 거예요. 노아주도 어느 정도는 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건 이제 기획사가 가져가거든요. 인접권은 계약상 아마 음반 제작자가 레이블로 돼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인접권은 레이블에 귀속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작권료는 받고 있는데 인접권은 못 받고 있다. 그런데 인접권 파이가 더 크다. 그러니까 파이가 더 작은 것만 지금 받고 있는 거다. 아니 근데 원래 기획사에 인접권이 귀속이 된다며. 제가 말하기를 뭐가 문제인데, 회사 거 원래 회사가 가져가는 거라며. 근데 아까 말했던 인접권이라는 거는 회사에 귀속되는 게 맞긴 해요. 근데 그 권리는 회사가 갖되 수익을 아티스트랑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 파이가 더 컸던 인접권이라는 파이를 아티스트랑 그 소속사랑 나누는 거죠. 만약 회사는 그대로 있고 아티스트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회사 자체가 폭파되면은 정산을 못 받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이거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, 스윙스는 반대로 회사에서 나간 아티스트, 아까 인접권 못 받는다 했죠. 그런 경우도 인접권을 챙겨주고 있어요. 대단한 분이죠.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더 큰 파이인 저작 인접권이라는 거에서 소속사랑 노아주다랑 나눠 먹는 게 일반적인데, 지금 회사가 공중분해가 돼서 역주행 전에 공중분해가 돼서 그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. 그게 뭐 얼마나 큰데. 이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표를 보시면은 음악 권리자 진영, 서비스 사업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죠. 저희는 70% 음악 권리자 진영을 봐야 돼요. 저 30%는 뭐 멜론이나 뭐 결제해주는 거 수수료거든요. 이 70% 중에서도 노아주다는 어떤 돈을 받아가는지 살펴보면 일단 절반 가까이는 음반 제작사에서 가져가죠. 그리고 저작권자랑 실현자를 봐야 되는데, 아까 노아주다는 작사 작곡 했댔으니까 저작권자라고 했죠. 음반 제작이나 기획이나 홍보, 유통 이런 건 안 했으니까 인접자는 아니고, 그런데 노래를 불렀으니까 실현자도 포함이 되죠. 노래를 직접 부른 사람 실현자. 지금은
이거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16%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작사 작곡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. 그 16%를 혼자 가져간 게 아니에요. 피처링도 베이식이 있죠. 그러면 이 16%에서 또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. 기여 지분이 단순하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거의 다 했다 쳐서 한 50%라고 쳐도 8%만 가져가는 거죠. 전체 파이에서. 그러면은 이 8%로 계산을 하면은 월 208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예상돼요. 여기서 또 이제 세금을 떼겠죠. 많이 어림잡긴 했지만 이게 지금 정상받고 있는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. 이게 바로 멜론 10위를 달리고 있는 힙합보다 사랑, 사랑보다 돈의 작곡, 작사, 노래까지 부른 그 당사자가 정산받는 걸로 예상되는 돈입니다. 멜론 10위를 냈는. 그러면은 회사가 날아가지 않았다면 원래 받을 걸로 예상되는 진짜 금액은 얼마일까요? 인접권을 회사랑 나눈댔잖아요. 그 큰 파이. 큰 파이를 회사랑 나눈 다음에 그거 만약 더한다고 치면 얼만데? 만약에 7대3으로 나눈다고 치면은 10%에서 7대3, 30%니까 15%를 더 가져갈 수 있겠네요. 원래 그러면은 월 390만 원에서 690만 원 사이를 더 받을 수 있었어요. 지금 받고 있는 것까지 더해서 합치면은 월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원래는 정산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. 놓아주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. 저는. 근데 또 이 계약을 이게 합의하에 또 파기를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.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때 잠수로 인한 계약 파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겠죠.